네, 사시남정기 들어가 볼게요. 사시남정기 18년 수능인데요. 이게 굉장히 긴 작품이에요. 핵심적인 내용만 그래도 살펴보고 갑시다. 자, 본래 이 소설이 유할림, 그러니까 원래 본명은 유연수입니다. 근데 할림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유연수가 아내 사시와 그 다음에 첩이 있어요. 교씨. 두 부인을 두게 되는데 바로 이 두 부인 간의 갈등입니다. 일단 사씨는 선, 교씨는 악, 선악의 대결 구도로 나오고 있고요. 처와 그 다음에 첩의 대결, 그래서 처첩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가정소설이라고 합니다. 사씨가 악인의 모함을 받고 남쪽으로 유배를 갔다가, 유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남쪽으로 쫓겨납니다. 그 쫓겨났다가 겪는 그 어려움, 쫓겨나는 과정에서 사씨가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현실, 요게 전반부 이야기고요. 후반부는 유연수가 그렇게 교씨를 믿고 있다가 교씨와 한패였던 동청이라는 사람의 모함을 받아서 역시 유배를 가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다루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 본래 작가의 의도가 사씨와 교씨, 유연수를 당시에 왕가에 있었던 일들을 빗대어서 현실을 풍자하고 그 다음에 현실에 교훈을 주고자 쓴 목적이라 풍간소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교씨는 희빈 장씨, 장희빈을 뜻하는 인물로 나와요. 그래서 숙종과 인현왕후, 희빈 장씨 간의 일들을 가지고 소설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왕비가 웃으며 말했다. 대뜸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 부분은 사씨가 남쪽으로 쫓겨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꿈을 꾸면서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부인이 이곳에 오겠지만 할 때 이곳은 꿈속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꿈속에서 바로 천상계를 가거든요. 자, 너는 천상계의 인물이기 때문에 언젠가 이곳에 오긴 올 거야. 자, 사씨를 천상계의 인물로 설정한 이유는 아무래도 사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인으로서의 이 기능을 더 강화하는 역할을 하겠죠. 얘는 타고날 때부터 원래 천상계 인물이었어. 아직 때가 멀었소. 남해도인이 그대와 인연이 있으니 잠깐 의탁하게 될 것이오. 이 또한 하늘의 뜻이라. 사씨가 여쭈었어요. 남해라면 바다 끝으로 알고 있는데 첩에게는 탈 곳도 없고 돈도 없는데 어찌 갈 수 있겠나이까. 왕비가 조만간 길을 인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조금도 염려하지 마라. 자, 사씨에게 조력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미리 알려주는 예지몽이네요. 이윽고 좌우에 있는 부인들을 하나씩 소개했는데요. 부인 장강, 한나라 반처녀 등이 있었습니다. 사씨가 다소 곳이 일어나 머리를 조아리고 뜻밖의 모든 부인님이 얼굴을 오늘 뵙니 크나큰 영광입니다. 자, 이 인물들에 대해서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요. 사씨의 꿈속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은 전부 고사 속의 옛 이야기 속에서 여인으로서의 지조와 절개가 뛰어났던 18, 아주 이름난 18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으로써 사씨가 유연수에게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이 과정을 응원하고 북돋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드디어 하직을 하고 여자아이의 인도를 받아 내려오는데 걷었던 주렴을 내리는 소리, 구슬로 된 발이에요. 요란하였다. 이 소리에 놀라 몸을 일으키나 유모와 시비가 부인이 계신다 하고 부릅니다. 자, 주렴을 걷는 소리가 바로 꿈속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기능을 하죠. 사씨가 일어나 앉으니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죠. 멍한 정신이 한참 만에 진정되었는데
입에선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왕비께서 하시던 말씀이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꿈속에서의 일들에 뭔가 사실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하죠. 유모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 갔다 왔느냐? 유모와 시비가 부인께서 기절하시는 바람에 소인들이 간호하여 이제야 깨어나셨는데 어디를 가셨단 말입니까?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하고 대나무 숲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자, 역시 꿈속에서의 일이 이 헛된 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하겠죠? 분명히 저길로 갔다 왔으니 어찌 꿈이라 하겠느냐. 자, 내가 분명히 갔다 왔단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길을 찾아 대나무 숲을 뒤쪽으로 갔더니 사당이 하나 있고요. 현판이 결려 있는데 황릉묘예요. 분명히 아황과 여영 두 왕비의 묘로 꿈속에서 본 것과 같았습니다. 자, 꿈속에서의 일에 사실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또 하겠죠. 이게 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구나 라는 것들. 자, 그러면서 사당 안으로 들어가 보니 두 왕비의 초상화가 걸려 있는데 꿈에서 본 것과 같아요. 역시 마찬가지죠. 사씨가 향을 피우고 절하며 첩이 왕비를 가르치며, 자, 첩이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를 좀 낮춰서 표현할 때 왕비의 가르치심을 입어 훗날 좋은 시절을 만나 영화를 누리게 된다면 그 은혜를 어찌 잊겠습니까? 자,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 각골난망. 분양을 마친 후 앉아 신세를 생각하니 슬퍼요. 시비가 시켜 묘직이 집에가 밥을 구해와서 세 사람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윽고 사씨가 의지할 곳이 없으니 신령이 나를 놀리시는구나. 자, 고립, 무원. 의지할 곳이 없어. 앞길이 막막해 어찌할 줄 모르는 중에 벌써 달이 밝았고, 자, 일단은 분명히 도와줄 사람이 온다라고 꿈속에서 그랬는데 아직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방황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들어와서 어려움을 만나 물에 빠지려 하시는 부인 아닙니까? 사씨가 눈을 들어보니 여승과 여동이에요. 어찌 우리를 아는가? 여승이 합장하고 우리는 동정 군산에 사는 사람인데 꿈속에서 관음보살께서, 자, 관음보살 부처입니다. 네, 어진 여자가 사씨죠. 화를 만나 나리점으로 갈 곳을 몰라 방황하니 정말 꿈속에서 예언대로 조력자가 나타났어요. 급히 황릉묘로 가서 구하라 하셨습니다. 이에 배를 저와 탈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배가 딱 와서 부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자, 중략. 이제 남편 이야기로 넘어가요. 한림학사 유연수가 유배지에 도착합니다. 바람이 거세고 인심이 사나워서 갖은 고초를 겪게 돼요. 외로운 가운데 이런 고생을 하니 예전의 총명왕이 점점 돌아와 뉘우칩니다. 사씨, 부인이 동청을 거렸는데, 자, 유연수를 유배 보낸 그 교씨와 교류하는 인물이에요. 이제야 생각하니 그 말이 옳도다. 어진 아내를 의심했으니 무슨 면목으로 조상을 대하리요. 밤낮 이런 생각하며 탄식하니 병이 걸리고 말아요. 여기에 마땅한 약이 없는데 병이 날로 심해져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루는 흰옷 입은 노파가 병을 들고 와서 조력자가 나타나요. 상공의 병이 위독하니 이 물을 먹으면 좋아지리라. 그대는 누구신데 유배당한 사람의 병을 구하시오. 노파가 동정 군산에 사는 사람? 자, 사씨를 도와주는 인물들도 동정 군산에서 왔다 했고요. 유할림을 도와주는 인물들도 동정 군산에서 왔다 합니다. 자, 동정 군산은요, 사실 지상계의 장소가 아니라 천상계입니다. 병을 뜰 안에 놓고 사라졌다. 놀라 일어나니 꿈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하인이 뜰을 청소하다가
돛들에서 물이 솟아나옵니다. 자, 꿈속에서의 일들이 현실로 일어나죠. 창을 열고 보니 꿈의 노파가 병을 놓았던 그 자리예요. 물을 한 그릇 떠오라에서 마시니 맛이 달고 상쾌하고 마치 단 이슬을 먹는 것 같았어요. 원래 행주는요. 자, 이건 지금 유연수가 유배와 있는 장소요. 수질이 좋지 않아서요. 한림도 병이 그렇게 좋지 않은 물 때문에 생긴 거였어. 그런데 물을 먹은 즉시 병세가 사라지고 예전의 얼굴과 기력을 회복합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모두 신기하게 여겼어요. 이후로도 그 샘은 마르지 않아서 마을 사람들이 나누어 마셨습니다. 이로 인해 물로 인한 병이 없어지자 사람들은 그 샘을 학사정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전해진다. 이건 전설과도 같은 성격, 전설과 상당히 유사하죠. 왜냐하면 전설은 그 전설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물과 함께 전해지는 이야기거든요. 네, 내용은 여기까지 보고 문제 풀고 현장에서 질문 받아봅시다.